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학 개론과 세법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 강의하는 민중의 지팡이 김화현입니다. 오늘 어떤 대화를 해볼까요? 타픽에 정해놓은 것처럼 예, 2차 과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차는 양이 엄청 많죠. 그렇죠. 전략이 특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2차는 학습할 게 많다. 예, 또 어떤 과목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과목마다 법이 너무 많잖아요. 예. 공법이 6개 법, 중개사법에도 여러 가지 또 실무의 법이 있고, 그래서 일단 공부할 법도 많고 양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 어떤 과목이 가장 학습 분량이 많습니까? 학습 분량이 공법이겠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공법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느냐, 예, 이것이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동차로 합격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2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1차와 2차를 해서 한꺼번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금 학습 네. 전략을 네.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2차 과목이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전략을. 일단 예. 어떤 과목이 점수 받기가 제일 유리합니까? 당연히 중개사법이겠죠? 어떤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중개사법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 중개사법에서 기본 80점이라는 점수를 못 받으면 이거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져요. 근데 중개사법은 80점은 무난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학습하면 90점, 100점도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조금 열심히 하시면 80점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시험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예. 공법과 중개사법이 똑같이 80점을 받으려면 80점이요? 둘 다 아, 예. 공법도 80, 중개사법도 80을 네. 받으려면 네.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개사법 시간에 거의 10배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공법이 힘든 거죠? 공법이요? 예. 일단 공법은 법이 6개 법이고 예. 또 상당히 법 양이 많습니다. 조문이 많아요. 공법이 아마 여러분 시험에 나온 공법 법조문이 약 3,000개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중개사법 168개. 법 조문이 예. 물론 실무를 빼고 중개사법만 168조문. 중개사법 법 조문이 세법 조문보다 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세법도 많습니다. 그렇구나. 저 오늘 새로운 걸 알았네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80점을 받으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네. 그럼 중개사법이 80점을 받으면 20점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공법은 과락만 면한다면 20점을 도와주면 되니까 예, 그럼 그럼 공법 60점이고 예. 그러면 공시세법을 합쳐서 60점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예. 세법은 16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기준을 좀 정해놓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4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과 16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는 엄청난 비효율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가에는 16문제밖에 안 되는 세법을 정말 40문제인 것처럼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게 문제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기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많은 지식을 터득해서 현장에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기간에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인데 학습 볼륨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만큼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강사들은 세무사고로 보내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더 낫죠. 그죠? 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학습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세법은 16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테마를 정할 때도 한 20개 테마면 충분합니다. 20개 테마를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그 20개 테마만 다 알고 간다면 그러면 16문제 중에서 13문제, 14문제는 가능해요. 나머지 그럼 2문제는 뭐냐? 하나는 계산 문제, 하나는 소득세법 중에서 임대소득과 관련된 건데 버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 너무 급급하지 마시죠. 현실적으로 계산 문제, 특히 세법 계산 문제를 현실적으로 준비하시더라도 시험장가 어차피 못 풉니다. 최근에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 까다로워요. 네, 상당히 까다롭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세무사 시험 문제 예전에 세무사 시험 문제처럼 그렇게 출제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학습을 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34회 세법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수훈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문제처럼 강의한 사람이나 16문제를 마치 10문제인 것처럼 강의한 사람이나 점수는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제한된 시간 동안 정해진 과목들을 학습을 해야 되니까 세법이나 공시법에서는 철저하게 16문제와 24문제에 맞는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과목들을 학습하죠. 근데 그 역할은 강사들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수님 세법 수법이죠. 그렇죠. 주제가. 똑같은 몇 거죠. 페이지 정도 되죠? 지금 이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50페이지요? 예. 그거 봐도 충분하죠. 충분하죠. 실은 남아돌죠. 넘치죠. 네. 16문제를 다 맞출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뭐 10문제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10문제 맞추면 네. 충분한 거죠. 네. 그럼 10문제가 맞추겠다면 버릴 거 버리고 이거 여기서 이제 네. 수험생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출제 문항수가 5문제 내지 6문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양도세가 중요하다. 동의합니다. 양도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양도세 중에서 세율이 중요하고 양도세 중에서 비과세가 중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전체 세목을 놓고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부가징수를 따지면 어떤 내용들은 양도소득세보다는 취득세가 훨씬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공부하지 마시고 세목별로 비교 특강 형태로 학습하시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특강 문제 예상하십니까? 진행은? 다음 달부터는 진행해야 되겠죠. 아, 유튜브를 하십니까? 유튜브에도 올라갈 겁니다. 다음 달? 네. 예, 다음 달. 곧 하겠네요. 예. 기대되는데요. 세목 비교. 그렇죠. 아, 과세 대상끼리, 네. 비과세끼리 이렇게 쭉쭉쭉 비교하면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훨씬 이야기가 편할 겁니다. 네. 그럼 공시법은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공시법도 이제 지적법, 음. 지적법을 다 맞는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 등기법이 공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공법은 양이 많아서 그러지 10페이지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풀면 풀리거든요. 근데 등기법은 10페이지 공부하고 문제 풀어도 많이 찍어요. 공법의 양이 많은 거지 등기법이 더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지적법 다 맞는다. 그렇죠. 등기법은 민법 실력을 풀어도 한 4문제에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기법이 12문제죠. 네. 그럼 등기법 12문제 다 맞추고 지적법. 물론 지적법. 네. 지적법 12문제를 다 맞추고 물론 네. 실수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실수하는 것들은 등기법 찍어서 몇 개 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네. 12개 맞추고 세법에서 10개 맞추면 22개죠. 네. 그럼 2문제만 더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학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수험생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표가 몇 점입니까? 그러면 60점이래요. 네. 다들 60점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100점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거죠. 뒷동산 가는데 등산복 차림은 그렇죠. 히말리아 등산복.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게 학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어떤 것을 이게 끄집어내어야 답을 찾는 건지 순간순간 헷갈리는 거죠. 조금 더 슬림하게 갑시다. 여러분, 정답은 항상 직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어떤 과목이나. 정답을 직관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습 볼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법은 어떻게 될까요?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구태 6개 법을 다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고3을 예를 들면 우리 과학 싫어하잖아요. 과학이 4과목인데 그 중에 2개 포기해도 웬만한 60%대 가거든요. 60%. 저희 6개 법에서 한 법 2개 포기하더라도
60점 충분히 과락 50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운 법 그냥 한 두세 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40점 맞고 부족한 건 중요사법에서 보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전략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시와 세법은 두 과목 합쳐서 60점 해결하고요. 네. 그럼 중개사법 80, 네. 공법은 과락만 면하면 전체 평균 60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중개사법이 80점은 그냥 최저 점수 아닌가요? 좀 열심히 하면 최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80 이상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공법은 최소한 40인데 40은 받아야 되지 않나요? 40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공시세법도 생각보다 한두 문제 정도 적어지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는데 공시세법이 60점을 못 받으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그냥 공시세법은 그냥 그 자체로서 60점으로 해결한다. 이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2차국 방법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